조선 역사에는 수많은 왕과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군으로, 때로는 폐위된 비운의 인물로 기억되죠. 하지만 한 여인만은 악녀라는 이름으로, 혹은 조선 최고의 흑막이라는 섬뜩한 별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였습니다. 왕이 될 아들이 없던 시절, 그녀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고, 왕위에 오른 아들을 등에 업고 피바람 부는 조선을 좌지우지했죠. 심지어 선왕인 인종의 독살설 뒤에도 그녀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까지.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욕망과 권력에 물들어 끝없는 악업을 저질렀다는 문정왕후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과연 그녀의 삶은 정말 악녀라는 한마디로 규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또 다른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그녀의 저주받은 권력과 파멸의 서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조선,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된 문정왕후 윤씨는 애초부터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중종은 이미 2명의 왕비를 잃은 상태였고, 문정왕후 이전에 폐비된 단경왕후 신씨와 인종의 친모인 장경왕후 윤씨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 이호가 이미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기에 문정왕후에게는 아들을 낳아도 왕위에 올릴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궁중은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종이 세자로 책봉된 후에도 중종이 다른 아들을 원하면서 왕비의 친정 가문인 윤씨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극심했습니다. 인종의 외척인 윤임과 문정왕후의 친정 동생인 윤원형, 윤원노, 형제가 이른바 대윤과 소윤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했죠.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정 동생인 윤원형의 소윤 세력을 등에 업고 아들을 낳으면 세자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아들 이화는 태어나자마자 세자를 교체하려 했던 문정왕후의 기대와 달리 중종의 뜻에 따라 그대로 세자인 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듯한 중종의 냉대 속에서 그녀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섬뜩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인종 독살설이 불거져 나옵니다. 중종 승하 후 마침내 세자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인종은 학문에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한 왕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재위 9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인종이 중종의 병간호로 인해 몸이 쇠약해져 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는 그의 죽음 뒤에 문정왕후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인종은 즉위 후에도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였지만 문정왕후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 명종의 입지를 위협하는 인종을 늘 경계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인종은 재위 기간 동안 문정왕후의 시달림에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정왕후가 보낸 음식이나 탕약을 마신 후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록에는 문정왕후가 탕약을 인종에게 권하였고 인종이 이를 마신 후 더욱 위독해졌다는 내용이 있어 독살설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인종의 승하로 인해 결국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는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신의 친정 동생인 윤원영을 등용하여 조정의 모든 요직에 소윤 세력을 안치고 반대파인 대윤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을사사화라는 피바람 속에서 수많은 선비가 목숨을 잃었고 문정왕후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은 명종이 성년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명종은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이 모든 것이 어마마마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며 그녀의 권위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불교를 숭상하여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 불교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도첩제를 다시 실시하고 보우라는 승려를 총애하여 국사를 논의하게 했습니다. 이는 유생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았지만 문정왕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절정에서 문정왕후를 괴롭힌 것은 아들의 부재였습니다. 명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후사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오직 아들 명종을 통해 유지될 수 있었기에 후사가 없는 명종의 존재는 그녀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강압적인 통치와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일생을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뒤에는 인종 독살설이라는 의문이 그림자, 무자비한 숙청, 그리고 아들의 부재로 인한 깊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565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자 유생들은 기뻐하며 수렴청정을 폐지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그토록 총애했던 보우 승려도 유배되어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탐욕스러운 악녀이자 권력에 미쳐 폭정을 조장한 흑막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한 악업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들 명종의 입지가 위태로웠던 시절, 그녀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가 저지른 행위들은 조선 백성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권력의 그림자가 어떻게 한 인간을 탐욕과 악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단순한 치세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상징하는 무서운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죽어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악업은 끝나지 않은 저주로 지금도 궁궐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한국사 조선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